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특강을 좀 해볼 건데, 뭐 어떤 거에 대한 특강이냐면요,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 있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에, 어떤 기재가 있어야, 해당하는 물건을 갖고 왔을 때, 훗날 압수를 해왔을 때, 사무실에 돌아와갖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요거 한번 읽어보자고. 자, 요거 한번 보자. 자, 여기 보시면요,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 변경,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죠? 이 항고라는 거는 뭐냐면은 판결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어떤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장 청구했을 때 그 영장의 어떤 불복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 갖다가 할 때 항고라는 저기를 그 재판 형태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판결 번호를 보면은 2024 우리 보통 연도가 나온 다음에 도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항고기 때문에 모라고 되어 있어요. 도가 아니라 모야. 2024 모의 2020 결정인데 요거 매우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여러분은 요것을 꼭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최근에 24년, 25년, 지금 26년, 올해 1월 1일 지나서 26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기점이 되는 이 결정이거든요. 이게 대법원에서. 왜 그러냐면, 옛날에 압수수색하러 가면은, 영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315호실에, 해당되는 물건,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홍길동 서랍에 있는 물건, 이렇게 어느 정도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특정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315에 대한 물건, 315호실에 들어있는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물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으로 영장에 적혀 있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아무 개의 서랍에 들어있는 어떠한 정보에 관련된 범죄와 관련된 어떤 물건이다. 이게 정확하게 거기에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거든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어떤 게 돼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217호에 사는 사람의 안방에 들어있는 물건들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황당했던 게 뭐였었냐면은 도대체 뭐를 압수해 오라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때 순경 때라 갖고 좀 어리버리 됐었는데, 그때 그렇게만 적혀 있었는데 고참 형사들이 이렇게 다 압수수색을 해서 왔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 갖고 문제 삼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디에 있는 어디에 무슨 사건과 관련돼 있는 물건들 이렇게만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갖고 이거저거 다 압수해갖고 왔는데, 이제 2026년이죠, 올해. 그죠? 근데 24년 결정에 어떤 걸 갖다가 명시했냐면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정확하게 어떤 물건을 어떻게 압수해 온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수사도. 그러니까 수사하시는 분들이 그래. 옛날에는 그냥 대충 해도 문제가 안 됐는데, 요즘은 껄핏하면 변호인들이 뭐가 이렇다 하면서 트집을 잡아갖고 열심히 압수수색해서 갖고 온 증거물을 증거 능력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였었냐면은, 압수수색 영장에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정보처리 장치, 그 다음에 여기 나와요. 정보처리 장치,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 저장 매체 USB 외장 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 이렇게 기재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사관들이 들이닥쳐갖고 압수수색을 오는데, 그 사무실에 그 휴대전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서랍 위에, 그 책상 위에. 그 휴대전화를 갖다가 압수를 한다고 딱 뺐으니까, 그 피압수자가 펄펄 뛰면서 안 된다는 거야, 핸드폰은. 그래서 무슨 소리냐, 여기 영장에 정보처리 장치 전자정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요즘 핸드폰은 다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사실상 작은 컴퓨터 아니냐, 스마트폰이.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가능하다. 응? 정보처리 장치, 스마트폰도 정보처리 장치의 하나의 일환이잖아요. 그리고 정보 저장 매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수사관들은 안심을 하고 압수수색을 해서 왔는데, 문제가 된 거는 뭐냐면은 이제 휴대전화는 그 스마트폰이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저장 정보라는 요 말이 기재되어 있지가 않았고, 그냥 요 위에 있는 거 있죠. 정보 처리 장치,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그 다음에 정보 저장 매체, 요렇게만 기재되어 있었어요. 휴대전화 얘기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맨 휴대전화도 그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 처리 장치가 해당되니까 다 가져와도 되는 거로 생각해서 갖고 왔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항고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자, 여기 한번 읽어보자고.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헌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되는지 여부했는데, 적극 그렇다 이거예요. 엄격하게 해석하라는 거야.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으로 몇 호실에 들어있는 책상에 있는 물건들 이렇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어떤 물건을 어떻게 갖고 온다는 게 정확히 기재가 돼 있어야지 돼요. 여기 보시면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했는데, 원칙적 소극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또 계속 한번 판례를 한번 뒤져보자.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판결 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법적 절차와 영장주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헌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자, 여기 중요하죠, 요거. 피압수자 등의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해석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을 허용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피압수자가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자. 깨끗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좀 보자고. 아유. 자, 여기 한번 깨끗하게 됐고. 계속 읽어볼게요. 이거 판례 원문이거든요. 판례 원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해놓은 거야. 휴대전화는 정보 처리 장치나 정보 저장 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통신 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판결에서, 그쵸? 이 결정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정보 저장 장치 또는 정보 저장 매체, 이거와 핸드폰은 별개로 본다는 거야. 비록 스마트폰에 어떻게 돼요? 그러한 정보 저장 기능이라든지 처리 장치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노트북, 정보 처리 장치나 USB, 외장 하드 이런 거하고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판시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는 전화 메시지, SNS 통신, 개인의 일정, 인터넷 검색 기록, 전화번호, 위치 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렇게 판시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정보 저장 매체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여기 또 계속 읽어볼게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의 정도도 크게 다르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쵸? 않다면이라고 나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영장 기재에 어떻게만 나와 있냐, 잠깐 볼게요. 영장 기재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위에서 여기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에 정보 처리 장치,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정보 저장 매체, USB, 외장 하드 요렇게만 기재가 되어 있으면 휴대전화는 압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요런 것만 갖고 와야지 휴대전화하고는 별개다 이거야. 비록 휴대전화, 스마트폰이 정보 처리 장치라든지 정보 저장 매체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는 어떻게 된 거야? 통신적 기능이라든지 그 개인의 어떤 신상 정보가 많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와 별개의 다른 하나의 물건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 판시 내용이. 되셨죠? 그래서 여기 제가 나왔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자. 이 사건은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에는 정보 처리 장치,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정보 저장 매체, 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을 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휴대폰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스마트폰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또 계속 읽어보자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 나와 있죠. 포괄적 강제 처분에 대한 거. 영장주의 원칙상 압수수색의 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그죠? 포괄적 강제 처분을 허용하는 일, 그죠? 자, 여기 한번 좀 보자. 포괄적, 자, 요거 뒤로 넘기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포괄적 강제 처분을 허용하는 일반 영장은 금지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혀 있는데 뭐라 그래야 돼? 좀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으로 해놓은 거 있죠. 뭐 어느 아파트 몇 호실에 들어있는 몇 호실 뭐 작은 방에 들어있는 책상에 있는 물건들, 이렇게 두리뭉실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정확하게 뭘 어떻게 압수한다. 컴퓨터를 압수하는지 아니면은 뭐 핸드폰을 압수하는지 정확하게 기재를 하라는 거지. 포괄적으로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몇 호실에 들어있는 물건들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그 영장의 효력이, 그죠? 위법하다는 거죠. 어쨌든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갖고 올 때 그러니까 똑바로 봐야 돼. 그래서 여기 판사 이름도 나와 있죠, 그죠? 판사 이름을 보니까 여기 어떻게 나와 있어? 자, 대법관 오석준, 그죠? 이흥구, 엄상필, 이수견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 이 특강에서, 그죠? 판례 강의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을 딱 봤는데 뭐 정보 처리 장치 및 정보 저장 매체,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 요렇게만 기재되어 있다면은 핸드폰, 휴대전화는 갖고 올 수 없다는 거야. 그죠? 예. 정보 처리 장치나 정보 저장 매체, 이것은 어쨌든 휴대전화하고는 성질이 다른 휴대전화하고는 성질이 다른 물건으로 본다는 거죠. 되셨죠? 자,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요 판례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요 판례 번호도 기억하세요. 이거 얼마 안 됐죠? 2023-5회 2020이에요. 다시 한번 2023-5회 2020 결정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아니라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법제처에 가갖고 2023-5회 2020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